우리가 그 지수 함수고요. 자, 지수 함수의 정의 이렇게 크게 가져가지구나. 정의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x에 y를 대응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y의 역할을 x에 이거 한 번 쓰고 뭐 외울 필요는 없어. a의 x승을 대응시킨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번 그냥 경험삼아 써보면 될 거고,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쓰려고 하는 거다. 저기 a에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고요. a는 1이 아닌 양수만 쓰기로 했어요. 로그의 및 조건이랑 지수함수의 및 조건이 똑같아요. 그래서 1이 아닌 양수를 쓰는 이유는 여기가 만약에 1이 된다면 1에 x 쓰면 x에 뭐가 들어가면 다 1이잖아요. y는 1이 돼버려서 이건 상수함수라고 부르지 지수함수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1이 아닌 양수를 밑으로 하는 a, x승을 대응시킨 함수를 지수함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3의 x승 이렇게 되니까 쳐보세요. 이 지수함수의 밑은 몇이냐라고 물으면 3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y는 하고 3의 x-2승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건 뭐 x 대신에 이게 들어간 거니까 평행이동된 거라 생각하면 되고 밑은 3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주의할 거는 y는 3의 2x승 여기서 밑이 3인 지수함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x로 만들었을 때 밑을 보는 거기 때문에 9의 x승에서 밑은 9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맞아요. 이런 것만 나중에 좀 조심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저번에 1단원에서 지수식에 대한 계산을 했다면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이거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요, 2차 함수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모양이 두 개가 있죠. 지수 함수는 따라하세요. 증가 감소, 밑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두 개로 경우가 나눠지고요. 자, 그 예시를 내가 y는 2의 x승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하나씩 점을 찍어서 살펴봤더니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x에 0을 대입하면은 0 대입하면 0,1 여기 점이 찍힐 거고요. 그리고 1 대입하면은 2, 그다음 2 대입하면 4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될 거야. 점점 커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 있으면 4분의 1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를 쭉 연결해봤더니 점을 찍어서 연결했더니 이거 x축이 한없이 가까워지고 0에 가까워지는 거죠. 0에 가까운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얘는 우리가 밑이 1보다 크면 무조건 증가하는구나로 그래프를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고 오늘 기억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양수 볼 거니까 0 이하는 볼 필요가 없죠? 1이 아니니까 1일 때는 볼 필요가 없으면 1은 둘 다 포함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주요 지점을 잘 체크를 해봐야 돼요. 얘는 2차 함수의 주요 지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꼭지점 하나밖에 없어요. 주요 정보가. 지수 함수에서는 나는 두 개 정도로 생각을 해요. 하나 아세요? x가 0일 때 여기가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하는 거야. 항상 지나는 이따 쓸 시간 줄게. 점에서 0,1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x좌표가 1이 되거든. x좌표 1일 때 되게 중요한 정보로 볼 거야. 왜냐면은 여기 1 대입하면 여기가 1,2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x좌표가 1일 때 y좌표가 그 지수함수의 밑인 2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왜냐면 1 쓰니까 밑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밑이 나오고. 만약에 지수함수의 밑을 관찰하고 싶다. 여러 개 지수함수가 나왔어. 누가 빛이 크지?를 보고 싶으면은 x좌표가 1일 때의 y좌표를 보면 그게 자기 빛이 나는 거야. 그건 일단 뒤에 나오게 되니까. 여기는 또 특이한 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선이 존재해요. 이걸 점근선이라고 부르죠. 점근선 어디냐? x축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게 주요 정보 여기 들어가면 항상 지나는 점, 밑이 보이는 점, 점근선, 점 두 개 선하다. 이건 너네가 바로바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정의역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x에 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x가 다음에
x는 모든 실수. 치역은 이제 y좌표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y는 0에 가까워지지만 닿지는 않아. 여기 x에 뭘 대입되게 0이 될 수는 없죠.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얘는 y가 그 다음에 y는 0보다 큰 모든 실수를 생략해서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주요 정보는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안 쓸게. 자, 그 다음에 밑이 0이랑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 개형이 되고 얘는 y는 2분의 1의 x 이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를 한번 점을 찍어서 확인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0 대입하면 2분의 1의 0승 하면 씁니다. 몇이야? 1. 0,1 똑같이 여기 항상 지나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뭐가 나오고 있어? 2분의 1. 자기 밑이 그대로 나와. 그래서 점을 찍어보면 이 마일 대입하면 오히려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 역수에서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주요 정보는 항상 지나는 점 0,1 위치 보이는 점 1,2분의 1 그리고 가까워지면 닿지는 않는 점근선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기 때문에 안 쓸게요. 자, 그래서 너네가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해져야 돼. 나중에는 일단 그래프 개형은 2차 함수는 예를 들어 2차 함수 기본형은 y는 ax제곱 이렇게 생긴 거죠. 이때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때 얘는 그래프 개형을 그려라 그러면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해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해서 주요 정보 폭시점 한 개 이 끝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수함수를 너네가 그래프 개형을 상상을 한다면 ax a는 1이 아니고요 a는 양수다 이렇게 됐을 때 얘 그래프 개형을 떠올려라 라고 하면은 밑의 범위에 따라서 0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게 아니야. 얘는 1보다 클 때나 0이랑 1 사이일 때 이렇게 너네가 나눠서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래프 개형 그려야 된다. 그럼 얘는 주요 정보가 따라하세요. 점두개 선 하나 작도해라 그러면 나는 보통 점근선을 먼저 그리는 편이고요. 그 위쪽에 이렇게 a가 1보다 크면 항상 지나는 점, 위치 보이는 점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을 그려주고요. 감소 개형으로 하나씩 가까워지는 이런 모양으로 그냥 그려주면 돼요. a가 몇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지나는 점 0,1 그 다음에 위치 보이는 점 1,2분의 1, 1,a분의 1, 1,a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숫자에 따라 다르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참고로 y는 2의 x승, y는 2분의 1 x승 모양을 살짝 바꿔보면은 이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어. 얘는 2의 한 다음에 역수 취해서 마이너스 x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럼 얘네들 관계를 한번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 관계를 살펴보면 y는 2의 x승, y는 2의 마이너스 x승 관찰해보면은 얘네들 관계가 따라가세요.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우리가 도형의 평행대칭이동에서 배웠어. 어떻게 그래프를 변형한 거야? y축에 대한 대칭시킨 거죠. y축 대칭 관계다. 완벽히 대칭이야 그냥. 대칭시키면 쟤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또 대칭 관계가 뭐냐 하면은 y는 3의 x y는 3분의 1의 x승 이렇게 하면은 역수관계죠? 역수관계면 우리가 3의 마이너스 x승 바꿀 수 있지? 아 그럼 얘네들도 y축에 대한 대칭관계구나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따라하세요. 밑이 역수관계면 대칭관계 대칭인 관계다 그래프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략하게 내가 표현을 해준 거고 저기다 하나씩 써보면 돼. 다 써보세요. 그래서 이 y축 대칭인 건데 여기다 써줄게요. 여기서 얘랑 얘네들이 y축 대칭 그 그래프가 y축 대칭인 관계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주요 정보는 저기 썼으니까 안 쓰지만 알고 있어야 돼. 점 2개, 선 하나.
지수함수를 잘 그리면 로그함수를 그리는 것도 되게 편하니까 잘 알아보시고요. 야, 하이를 샀어? 예? 이건 하이예요. 하이 몇 쓰를 샀어? 그래서 샌드 못 샀어. 뒤질래? 그 갔는데 못 가요. 왜 미리 안 샀어? 어제 영어 알겠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쓰지 마. 환불해야 되니까. 내일 가서 바로 환불해 늦기 전에. 영수증을 못 가요. 영수증? 아니죠. 아니면 쉬는 시간에 갔다 올래? 네. 아니면 수업 끝나고 클리닉 시간에 갔다 올래? 어디서? 뭐야? 바로 앞에? 행정보다 어디 앞에? 끝나면 앞에서 그럼 이거 갔다 와. 수업 끝나고 8시간 안 닦겠지. 영상은 들었어? 네. 잘했어. 오늘은 이거 사진 찍고 일단 클린 시간에 씁시다. 다른 친구들 좀 다 써가니까. 정근선 Y는요 또는 X축. 평행이동 안 했을 때 얘기죠 이거는. 차근차근 알았어? 그 숫자 하나하나 다 점 찍는 거야? 대충 그렇게 되는 거겠지? Y는 2분의 1의 X셋 이렇게 되는 거고. 참고로 얘들아 나중에 너네가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거 좀 풀다 보면 어떤 것도 유용하게 연구할 수 있냐면 점근선과의 거리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주면 좋긴 하거든. 항상 지나는 점은 여기 0,1이고 얘가 Y는 0이잖아요. 이게 평행이동을 하든 뭘 하든 항상 지나는 점이 점근선과의 거리가 기준이 돼. 난 여기 거리 1. 이거를 좀 의식을 하면서 그래프를 보는 편이거든. 어려운 문제 풀자면 이런 걸 쓸 때가 있어. 근데 웬만한 문제들은 이런 걸 몰라도 되긴 하는데 거리가 1보다 멀다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2차 함수가 그래프 개형이 뭐가 있냐?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두 개 있다 이렇게 말하듯이 지수함수 그래프 개형이 뭐가 있냐? 증가 개형이랑 감소 개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다음 미체 크기에 따른 지수함수 그래프 개형. 자, 지수함수 그래프가 지금 4개가 있어요. 얘네 밑이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냐? 대소를 말해라 라고 하면 따라하세요. X좌표가 1일 때 그때 Y좌표를 보면 되는 거지. 자, 예를 들면 이 점 한번 볼까요? 여기는 X좌표 1일 때 Y좌표 하면 여기가 1 대입하면 Y가 D가 되죠. 그래서 이 Y좌표가 곧 자신의 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1, 하고 1 대입하면 여기가 1, C죠? 이 Y좌표가 C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항상 지나는 점이니까 1 이렇게 되겠죠? 밑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1 대입하면 Y좌표가 B가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X좌표에 1일 때 Y좌표를 보면 자기 밑이 고스란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굳이 쓰지 않고도 봅니다. 밑을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뭐 X축이 가깝다, Y축이 가깝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로그 함수는 여기 이제 Y넷 대칭을 시킨 게 되니까 외울 때 너무 헷갈린단 말이야. 그냥 그걸로 하지 말고 X좌표 1일 때 Y좌표 직접 찾는 걸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배수관계를 표현하려면 D가 제일 작고요. C,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A 이런 순으로 된다. 여기까지 그림으로 낮추시면 해보세요. 0,1은 밑이 몇이는 0 대입하면 다 1 나오죠? 그래서 다 교차하는 지점이 되고 X좌표가 1일 때 Y좌표를 보면 그 지수함수의 밑이 바로 보인다. 이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지수함수의 기본 그래프고요. 기본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수학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프의 평행 대칭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예를 들면 y는 fx라는 그래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도형일 수도 있어. 근데 얘를 x축 방향 p, y축 방향 q만 평행이동했다라는 뜻을 쓴 거고요. 자, 그러면 y 마이너스 q는 f x 마이너스 p 이렇게 x 대신 x 마이너스 p, y 대신 y 마이너스 q로 대입하는 걸로 우리가 배웠었죠. 근데 함수는 우리가 y는 하고 쓰는 게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얘 이항시켜서 얘만 플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항이기 때문에 플러스 바뀐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y축 대칭했죠? x축 대칭 그럼 원리는 똑같이 외울 때는 따라하세요. x축 대칭하면 x축 대칭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 y 대신 마이너스. 그럼 y는이 아니라 마이너스 y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y는 하고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양변해서 y는 하고 마이너스 fx를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면 이렇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자, y축 대칭하면 따라서 y축 대칭하면 y축 대칭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 x 대신 마이너스 x에 f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수함수에서는 예를 들면 y는 2의 x 이렇게 있었어. 얘를 y축에 대한 대칭을 해라. 그럼 y는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보기 좋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밑을 역수로 만들면 대칭 관계를 보였었죠. 자, 일단 원점 대칭은 x축 대칭을 하고 거기에다가 y축 대칭을 하거나 y축 대칭을 한 다음 x축 대칭을 한 거라서 따라하세요. 원점 대칭하면 원점 대칭하면 xy 구호한데 x 그럼 얘는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근데 y는 하고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넘겨주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예를 들면은 y는 마이너스 3의 3분의 1의 x는 이 그래프를 그려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얘 그래프 솔루션 1은요. 아, 이거는 이것만 따로 처리를 해주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y는 3분의 1의 x승을 이거를 자, 이게 마이너스가 y 거야 사실은. y 건데 넘어온 거야. x축에 치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됐다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솔루션 2는 y는 3의 x승이 있었는데 이거를 3x승을 원점 대칭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 얘를 원점 대칭하면 마이너스 y는 3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잖아요. y는 하고 쓰면 이거 마이너스 넘겨야 되죠. 그럼 y는 하면은 마이너스 넘어가서 앞에 써주고 이 마이너스 x승이니까 3분의 1 x 이렇게 바뀌어서 얘가 됐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수학하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응용할 수 있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y는 x에 대칭하면 y는 하고 뭐랑 y는 x에 대칭하면 따라하세요. x, y를 바꾼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x는 하고 f, y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는 만약에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y는 한 다음에 f 인버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건 역함수가 존재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존재하지 않으면 이렇게 써야 돼. 둘 중에 하나를 표현을 해보고요. 참고로 지수함수는요 1대1 예를 들면 봐봐. 예시 살짝 들어줄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의역 공역에 대한 말이 아예 없었다고 쳐봐. 그럼 얘는 정의역은 뭐 실수 전체 집합, 공역도 실수 전체 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그쵸? 가로선 그었을 때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얘는 1대1 함수는 맞거든. 근데 1대1 대응은 아니야. 왜냐? 내가 여기다 이렇게 그으면은 y좌표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라 쳐보세요. 교점이 없죠? y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대응 관계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x에서 y로 f가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 뭐 0을 기준으로 해서 뭐 양수들이 뭐 1, 2, 3 양수들이 있을 거고요. 꼭 자연수가 있을 필요는 없죠. 0.0001 모든 실수가 다 있다고 쳐보세요. 음수 뭐 땡땡땡 하고 마이 땡땡땡 마이 막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여기 보면은요 점이 y좌표 0인 거 하나도 없죠? 여기만 선택하는 거야.
여기는 선택을 못 받는 거야. 그럼 이거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1대1 함수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다음 시간에 로그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 지수함수에, 이게 지수함수죠? 역함수를 로그 함수로 불고 약속을 했거든. 아니 1대1 대응이 아닌데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지수함수는 따라하세요. 공역을 제한시켜서 야 공역 실수처 집합 아니야. 얘 공역은 양수, 모든 양수의 집합이야. 그럼 이 부분이 공역에서 빠져버리니까 그럼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참고로 지수함수, 모든 지수함수는 공역을 제한시켜서 따라하세요. 공역을 제한시켜서 1대1 대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다음 시간에 역함수 되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게 될 거고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수학하 내용이지. 복습이니까 잘 써보시고 5선 때까지 계속 나와. 지역으로 가야 되고요.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 A의 X승이 아니라 앞에 K라는 상수가 곱해지고 뒤에 B라는 상수가 X 앞에 곱해지는 이런 상태의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건 그냥 아예 몰라도 돼. 그러니까 너네가 예를 들면 뭐 Y는 한 다음에 2 곱하기 3분의 1의 X 이거 그려라 그러면 사실은 그냥 이거 그래프 그린 다음에 두 배씩 다 위아래로 늘려라 이렇게 해석해버려도 괜찮긴 하거든. 사실 그러면 그냥 그릴 수 있잖아요. 또는 예를 들어 y는 3 곱하기 2에 하고 뭐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 쳐도 이것도 그냥 그릴 수 있어. 왜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있다가 한번 쳐보세요. 그럼 그냥 식을 먼저 우리가 정리를 잘 해주면 되거든. 얘는 하면은 이 플러스 1부터 내려버릴게요. 지수는 내가 x만 남길 거라서. 그럼 2 앞으로 내려오면 6 곱하기 하고 2에 마이너스 2x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지수 법칙에 얘는 내가 이렇게 바꿔버릴 테니 저기 묶어도 결과가 똑같겠지? 그럼 얘는 그냥 6 곱하기 4분의 1의 x승이니까 4분의 1의 x는 그려 뭐 이렇게 감소개형으로 점점 가까워지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거를 이렇게 위아래로 몇 배 한 거야? 6배 한 거니까 원래 여기 0,1 이어야 되는데 0,6 이렇게 된 거밖에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예를 들면 뭐 y는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거 그려라 그냥 그리면 돼. 자,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식을 먼저 보기 좋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수 자리에 x만 딱 남길 거라서 3 앞으로 빼낼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한 다음에 3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거만 앞으로 빼는 거죠. 3으로. 그런 다음에 이 마이너스 이렇게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1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얘 그려라 그러면 일단 3분의 1의 x승을 그려보면 밑이 지금 1보다 작죠? 0이랑 1 사이죠? 그러면 감소개형이구나 해서 정근선에 가까워지도록 감소개형 그려주면 되고 그런 다음 거기다 y좌표를 전부 다 부호 반대로 바꾸고 3배해라 라고 했으니까 원래 0,1인데 3배 했으면 0,3이 될 거고 얘를 마이너스 곱하면 뒤집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수학하 내용이랑 그냥 다 똑같아.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거는 밑의 범위에 따라서 점근선에서 점근선으로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점근선에서 출발해서 점점 멀어지거나 이 두 가지 개형 중에 하나라는 거 외우면 나머지는 그냥 오늘 수학하를 튼튼히 해놨다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이건 대략적인 그냥 처음 배울 때 헷갈릴까봐 개형을 알려준 거고 자, 예를 들면 이 K는 앞에 곱해지는 역할이죠? 앞에 곱해지는 역할이니까 얘가 양수라면 뭐 위쪽이 그대로 그려지겠지만 만약에 음수였어. 예를 들면 이렇게 마이너스 3이라는 거지. 앞에 곱해진 수가 음수였다? 그럼 언젠가 한번 이렇게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뒤집혔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아래쪽이 그려져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이건 따로 얘기를 안 할게요. 이거 이해는 되나요? 그래프? 참고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이 친구는 지금 내가 앞으로 빼내서 3배하고
뒤집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 얘는 참고로 평행이동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평행이동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하고 3에 마이너스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이렇게 묶을 수 있죠? 맞나요? 마이너스를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하고 3분의 1에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y는 3분의 1에 x는 있었어. 이거를 뭘 했냐면요, x축에 대한 대칭을 했어. x축 대칭을 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는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했다. 이렇게 도 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할 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3분의 1의 x를 그려. 이런 감소 개형이 그려지겠죠? 위치 0이랑 1 사이니까. 그때 얘를 x축 대칭했으니까 이렇게 뒤집히겠죠? 그런 다음에 걔를 오른쪽으로 1만큼 가니까 이 점 항상이라는 점이 여기 일로 와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걸 그려도 뒤집고 세배한 거랑 결과가 똑같아요. 계산을 해보면 되니까 그래도 똑같겠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 자, 그럼 이거를 쓰지 말고요. 내가 예시를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걸 보여줄게. y는 한 다음에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얘를 해석하는 거에 가장 일반적인 건 원래 평행이동이긴 해요. 똑똑하신 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얘는 y는 2의 x승이 있었어. 따라서 평행이동은 나중에 거의 평행이동 된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얘가 누구를 변형해서 이렇게 된 건지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원래는 y는 2의 x승이 있었는데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죠? y축 대칭했다는 얘기야. 이 마이너스는 원래 y 거라고 했었지? 앞에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거를 원점 대칭했구나. 원점 대칭을 하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 다음 얘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얘를 이제 한 번 더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해서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뭐야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한다면 그리면 돼 그냥. 자, 원래 얘 y는 2x 점선으로 살짝 그려놓을게. 이게 y는 2x승이야. 그거를 원점 대칭을 하려고 했죠? 그러면 x축 대칭해서 이렇게 한번 뒤집고 y축 대칭해서 좌우로 이렇게 뒤집어요. 이해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오른쪽으로 4만큼 옮기라고 했으니까 항상 지나는 점을 기준으로 얘를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죠? 0,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얘가 4, 마이너스 1이 되게 이렇게 평행이동 당겨주면 되는 거지. 점근선은 뒤집어도 점근선은 그대로 여기야.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든 점근선 y는 0이 변하지는 않아. 그래서 이쪽에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승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최대 최소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니까. 두 번째 솔루션 2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y는 여기 4는 앞으로 빼내요. 16으로 마이너스 16 곱하기 2에 2분의 1에 결과를 써봐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려도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은 2분의 1 x승을 먼저 그려. 얘를 먼저 그리면은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점근선은 여기 y x축이지만 감소하는 개형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뒤집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원래 마이너스 1이겠지? 근데 16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었던 y좌표가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럼 그냥 야 이거 마이너스 16 쓰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이게 점에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얘가 y는 마이너스 16 2분의 1에 x승. 그러면 그래프가 똑같아요. 여기도 대입해보잖아? 여기 0일 때 몇이었지? 해보면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나와서 실제로 결과가 똑같은 걸 확인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암산할 때는 이게 좋거든? 근데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보통 이렇게 해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둘 다 당연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얘는 필수, 얘는 추가적으로 좀 나중에 심화 개념 같은 걸 좀 빠르게 다루고 싶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좋다. 그래서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거 마이너스 16 앞에 실수배 해놨지. 얘가 16배 늘렸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평행이동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봐봐. y는 4 곱하기 2x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럼 4배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거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2승이잖아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건 어떨까? 그러면 3배를 늘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평행이동을 해석할 수 있는가? 있어요. 이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3은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2의 로그 2의 3 곱하기 2의 x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거 지수 자리에 로그가 들어갔죠? 얘네들이 바꿔보면은 얘가 3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해석해서 얘도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을 해석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2의 x랑 평행이동 관계니? 그럼 맞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올려버려서 평행이동 관계를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실수배면 늘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수함수에서는 이 실수배를 평행이동, x축 방향의 평행이동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실수배다, 3배 늘렸다 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다. 네, 이거 2개 써보세요. 이거 먼저 쓰시고요. 밑에는 이거 쓰세요. 그래서 로그함수 그리는 거는 지수함수 그리는 거는 많이 해보면 돼. 2차 함수, 1차 함수 금방금방 그리지. 그냥 많이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많이 해보면은 1차 함수, 2차 함수 그리듯이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많이 해야 되고요. 이거 빼버려야겠어요. 애들이 저 부호를 너무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때 이거 추가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낫지 않았나? 갑자기 회의감이 드네요. 그 다음 한 내용만 더 하면 지수함수 크래프트 내용은 끝이에요. 다음 최대 최소 바꿈치 이렇게 나오는데 공간이 많이 부족하긴 하구나. 나는 뭐 1등급이 너무 필요 없다. 그러면 솔루션 1만 할 줄 알면 돼요. 솔루션 1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설명해준 거 이해는 되니? 네. 그럼 내가 지수함수를 그리세요? 안 그릴 수 있겠어? 너네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숙제로 나갔던 반복수학 프로젝트 그래프, 그리고 쌤 A단계 하이 매스 기본 문제. 하이 매스지? 네. 지금 하이 매스인지 확인해볼래? 하이면 아무것도 쓰지 말고 바로 반품해야 돼. 매스.
자, 봅시다. 쓰고 있어? 자,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그 다음 내용도 좀 나중에 알아보면 편한 거지. 지금 너네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서 할 만한 내용이 아니긴 하지만 알아둬도 나쁠 건 없어요. 자,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원래 여기서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y는 fx가 있다고 쳐보세요. 지수함수는 로그함수는 상관없어. 그리고 이거는 무슨 의미로 나타내는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가 x좌표가 p인 지점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 y좌표가 궁금하다? 그럼 y랑 x의 관계식 y는 fx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x좌표가 p일 때니까 y좌표는 f, p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f하고 p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y좌표를 f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 자, 얘랑 똑같은 말, 얘가 역함수가 만약에 존재한다고 합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내가 양변에 f 인버스 취해줄 수 있겠죠? 그럼 얘는 x는 f 인버스 y도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점치 보면 다 똑같은 그래프가 돼야 돼.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떤 의미냐면 y좌표를 알 때 x좌표를 구할 수 있구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y좌표가 q인 어떤 점이 있다 쳐보세요. 그때 x좌표가 궁금하다? 그러면 x좌표가 몇인지 알 수 있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x좌표는 f 인버스 하고 q 이렇게 돼서 여기가 f 인버스 q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지수함수 y는 ax, 이거 a가 1보다 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지나점 1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정근선 y는 0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봐야 돼. 주요 정보 체크하면서. 자, 그때 예를 들면 여기 x좌표가 p인 점에 y좌표가 궁금하다. 그럼 여기는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x좌표가 p니까 p 대입은 a의 p는 그게 y좌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y좌표가 q다, y좌표가 q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역함수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 대입을 해서 q는 하고 써도 돼요. q는 a의 x 이렇게 쓴 다음에 x좌표를 알고 싶으니까 x는 하고 써야 돼. 근데 x가 지금 지수자리에 처박혀 있죠? 그러면 얘를 끌어내리려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면 돼요. 밑에 a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 a의 q는 로그 a의 x 수행하니까 이거 앞으로 빼내고 로그 a의 1이니까 이게 그냥 는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좌표는 밑이 a인 지수함수, 그러면 밑이 a인 로그 함수에다가 y좌표를 대입하면 x좌표가 나오더라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씩 작성해버려도 괜찮아. 외우고 있으면 바로 쓱싹 할 수 있지만 식 하나 더 쓰면 돼요. 식 하나 더 쓰면 되는 거라서 알아두는 건 나쁘진 않아. 지수함수의 특징 중에 이런 것도 있는데, x좌표가 1 증가할 때마다 y좌표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평이동이 됐을 땐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이거 다 설명을 해줬었는데 애들이 그거를 언제 쓰면 되고 언제 쓰면 안 되는지를 까먹고 그냥 막 쓰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빼버렸고, 이 정도는 그냥 경험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정도로만 한번 흘려들으면 될 것 같아요. 경험으로 한번 그냥 써보고 넘어갑시다. 한 번쯤 예습했던 내용이니까 너네 숙제로 좀 들으면 할 거야. y는 ax, q는 ax. 은우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내용 없었어? 여기까지 너네 들었을 때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표현 대칭 이동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최대치적으로 넘어갈게. 예를 들어 y는 2의 x 마이너스 2승 플러스 3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요, 작도를 할 때는 따라하세요. 점근선부터 작도. 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y는 2의 x승이 있었어. 근데 그걸 평행이동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얘는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 그럼 봐봐, 얘 점근선 원래 뭐였어요? y는 0이었죠? 근데 그걸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옮겼다 쳐. 이건 x축이랑 똑같은 얘기잖아. x축은 무한히 긴 직선인데 오른쪽 왼쪽 x축 방향 평행돼봤자 안 변해요. 근데 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야. 얘만 영향을 미쳐서 그럼 얘 점근선은 y는 3이 되겠구나.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점근선도 작도를 해주세요. 여기 쭉 여기 4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가 밑이 2니까 1보다 크죠? 그러나 1보다 크면 어떤 개형이라고 말해주면 돼요? 증가라고 말하는 거죠? 증가함수. 그래서 증가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개형을 그려놔. 그려놓은 다음에 주요 지점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 항상 지나는 점 여기가 항상 지나는 점이 될 줄 알았는데 평행이동을 했잖아. 위로 3만큼 올리고 이런 3만큼 올리고 이만큼 간다. 0을 대입해서 얘를 쓸 수도 있긴 한데 0 대입하면은 4분의 1 플러스 3 해가지고 분수로 나오겠죠?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표시를 하는 것도 난 이렇게 할게요. 원래 이렇게 된 애를 오른쪽으로 이만큼 더 옮겼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고 얘는 점선으로만 그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줘요. 얘 2,3 이렇게 2,3이야? 4 여기 4죠. 여기 4. 네, 원래 1이었는데 0,1이었는데 1을 위로 3만큼 올렸으니까 4가 되고 오른쪽 이만큼 가니까 6,3 이렇게 작도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 y는 2의 x-2승 플러스 3그래프를 그린 거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하나 더 하고 쉴게요. 그다음 y는 비슷한 걸로 한번 놔줄게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플러스 2승 플러스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작도는 당연히 혜인아 뭐부터 작도해야 겠지? 예? 평행이동? 대칭이동? 예,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요? y는 3분의 1의 x승 얘를 x축 대칭한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변하는데요? 이렇게 된 거겠죠? 그 다음 뭐 했다로 해석하면 될까? x축 양의 방향을 마이너스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y축의 양의 방향으로는 이렇게 평행이동 한 거나 해서 하면 되겠죠? 이제 작도를 할 거야. 너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작도를 할 거다. 뭐부터 작도할래? 3분의 x 아니 점근선이 몇일까요? y는 2가 되겠죠? 왜냐면 이거 x축 대칭해서 이렇게 뒤집어도 어차피 점근선은 그대로 x축이었어. x축 방향 마이너스 2만큼 가도 그대로 x축이야. 결국 영향 주는 건 얘밖에 없는 거죠? y축 방향 2만큼이니까 여기 2 이런 걸로 그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3분의 1 x 원래 여기서 이렇게 생긴 애였겠지?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이렇게 됐겠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마이너스 2 2니까 나는 요 정도 기준으로 생각할게. 여기 원래 몇 콤마 몇이었을까? 마이. 그거를 x축 방향으로 마이 하면은 몇 콤마가 되고? 마이 콤마가 되고 위로 얼마큼 올렸으니까 그럼 어디까지 올라갔을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몇 콤마면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까? 손으로 표시는 어떻게 될까? 예? 뭐요? 감소? 뒤집었으니까 뭐가 되버렸을까? 증가. 이거를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위로 올렸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요? 왜요? 예? 뭐요? 이렇게? 잘 안 해.
이렇게 정리선에 한 번씩 가까워서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작도를 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이렇게 제한을 시켰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5 대충 어딘지 모르지만 뭐 대충 이쪽 마이너스 5잖아.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5 포함이죠? 그럼 색칠 바깥쪽은 땡땡땡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1, 1이 어딘지 모를 때 좀 여기는 뭐 빼버리고 표현을 해볼까? 그러면 이 뒤쪽은 점점점 표시하고 여기는 동그라미 이렇게 비워 표시해주면 되겠죠? 원래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최대 최소가 없어요. 예를 들면 봐봐. 마이너스 2x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계속 커지니까 최대값이 몇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최대값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얘도 작아지는 게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0은 아니에요. 그럼 몇인데? 말할 수가 없어요. 최소값은 없다라고 말을 해. 최대 최소가 존재하려면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시켜줘야 돼요. 자, 얘 보면은 그래프가 여기 색칠, 여기 색칠 안 됐지? 그럼 얘는 최대값은 없다라고 말을 해야겠죠. 이때가 제일 1일 때가 제일 크긴 한데 그때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직전인데 그게 몇인데? 몰라요. 말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값 없다. 그럼 최소값은 있겠죠? 지원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5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27, 플러스 2, 마이너스 25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5니까 최대 최소로 말할 때는 따라서 언제 몇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 그래서 x는 하고 마이너스 5일 때 이거를 꼭 써주세요. 머릿속이라도 생각을 해주세요. 어려운 문제는 이거 그러고 쉬운 문제는 최소값 이것만 물어봐. 쉬운 문제는. 근데 까다로운 문제는 이것까지 물어본단 말이야. 쉬운 문제만 풀다면 이것만 해가지고 얘를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걸 꼭 잘 써주세요. 해서 그래프 그리는 계열에 해서 배워갖고 좀 쉬었다가 최대 최소와 방부등식을 해보겠습니다. 쉬세요.